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알렉산드르 보로딘이라는 작곡가가 만든 이고리공이라는 작품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들을 보면요, 대부분 다 러시아의 역사적 사건이라든가 혹은 뭐 문학 작품, 전설, 동화 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이걸 보면 19세기 러시아 오페라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문학 사조라든가 혹은 개인적인 어떤 열정, 재능 이런 것보다는 소재 중심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아마 그 작품 중에 가장 그 색깔이 강한 작품이 바로 이 이고리 공이 아닐까 싶은데요. 이 작품은 이고리 원정기라는 원텍스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고대사의 정말 그 불세출의 명작이라고 불리는 작품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어떤 소재주의적인 특성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. 먼저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인공 이고리와 이고리 원정기라는 작품 속에 나오는 또 우리 적대자인 폴로베츠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. 이고리 공은 노브고라드 세베르스코의 공국이라는 곳의 공후였습니다. 그 당시, 그러니까 12세기 무렵, 그 당시는 키예프 루스를 중심으로 여러 공국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요. 이고리는 바로 그 공국 중에 하나의 공후였던 것이죠. 이 양반이 1185년에 폴로베츠족 원정을 떠납니다.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이고리 원정기인데요. 폴로베츠족은 어디냐면 러시아 루스 국가들 그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 이민족인데요. 이 폴로베츠족들은 따따르족의 일원이라고도 볼 수 있고 나중에 킵차크 칸국의 주요한 세력으로 등장하는 그런 민족입니다. 그 이고리공이 지배하고 있던 노브고로드 세베르스코의 공국이 그 루스 국가의 동쪽에 있는 나라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쪽으로부터 그 폴로베츠인들의 침입을 많이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 러시아 공국들은 어떻게 하면 이 외세, 이민족이죠. 이 외세들 세력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. 그게 큰 화두였고, 그래서 폴로베츠족과 많은 전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. 그 치명적인 피침만 해도 40번에 이를 정도로 아주 악연이 깊은 국가였는데요. 그래서 이고리 공을 중심으로 4개의 연합국이 정복전쟁을 떠납니다. 그게 바로 1185년의 일이고, 전쟁 첫날은 승리했는데 둘째 날, 셋째 날 이틀간 패배를 하고 맙니다.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그 패배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죠. 친위대 모두가 그 전사하는 최악의 패배를 당했는데 포로 잡힌 그 이고리 공이 정말 그 기적적으로 탈출해가지고 다시 러시아로 귀국하게 됩니다. 그 과정을 그리고 있고요. 패전에도 불구하고 그 원정기 전체 내용은 이제 한번 졌으니까 우리가 대동단결해가지고 힘을 합쳐서 이민족을 퇴치하자라는 그런 애국심이라든가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때문에 아주 그 큰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. 그 내용들을 보면요, 뭐 시적인 내용들도 많고, 뭐 서정성이 넘치는 장면들도 많고, 많은 상징 혹은 풍부한 형용사구 이런 문학적 가치도 높고, 그 속에 러시아 민족들의 단결을 말하는 그런 웅변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 12세기 어떻게 보면 고대 러시아사의 민족 의식이라든가 문화 수준을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작품을 통해서 암흑 속에 들어가 있던 러시아 고대사가 순식간에 환하게 밝혀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책은 발견된 것이 1791년의 일이었어요. 그 발견된 책은 그 초판본이 아니라 16세기 수사본이 발견됐거든요. 이 책이 발견되자 러시아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. 거기에 나오는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 혹은 문학성이라든가 그런 애국심의 내용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고상했기 때문이죠. 근데 사실 이 수사본은 1812년에 소실되고 맙니다. 그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스크바에 나폴레옹 군대가 주둔을 했어요. 나폴레옹 때문에 결국 모스크바 대화재가 발생하고 그때 이 책도 소실되고 맙니다.
다행히 그 책 내용을 출판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 책이 러시아인들에게 아직도 전래되게 되었고요. 자, 19세기 중후반에 러시아에서는 이제 국민학파라고 불리는 러시아 5인조라고 부르는 국민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어떤 음악 사조가 등장하는데 그네들에게 이 고대 문학의 금자탑인 이고리 원정기는 정말 진수성찬과 같았던 것이죠. 러시아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자유와 평화를 갈망하는 그 내용이라든가 또 박진감 넘치는 전쟁 장면 등 너무나 재미있는 장면이 넘쳤습니다. 그래서 블라디미르 스타소프라고 19세기 공연예술사에 빼놓을 수 없는 평론가이자 활동가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스타소프가 5인조 중에 한 사람이었던 보로딘에게 야, 이걸 소재로 해가지고 작품 한번 써보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게 되죠. 그래서 스타소프와 보로딘이 함께 리브레토를 쓰기 시작합니다. 그게 1869년의 일인데요. 근데 리브레토만 완성됐지 정작 작곡가인 그 보로딘은 너무나 바빠가지고 이 작품의 작곡을 5년 동안 미루게 돼요. 그러다가 1874년경에 다시 작업을 개시해가지고 자신이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작업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1887년에 보로딘이 죽게 되는데 그 이후에 1890년에 마린스키에서 초연되게 되죠. 자, 이 작품을 보면 정말 러시아의 전통적인 의상이라든가 러시아의 어떤 풍습들이 아주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고 아름다운 어떤 선율이라든가 아리아 그다음에 그 당시 그 아주 창조적인 작업을 한 예술가들의 무대 미술이라든가 혹은 안무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권장해 주고 싶은 작품이고 저희들이 발간한 그 우리에게 다가온 러시아 오페라라는 책 속에 아주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